김민진의 트로트 아카데미. 안녕하세요. 김민진의 트로트 아카데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미스터 트롯 3가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뭔가 좀 아쉽고 좀 허전한 느낌이 좀 듭니다. 현역강도 끝나고 경연 프로그램들이 이제 다 끝났는데요. 끝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미스 트롯 4, 미스터 트롯 4, 뭐 현역강 2, 뭐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될 수 있을까, 그 다음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조금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연 프로의 대표격인 원래는 슈퍼스타 K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대한민국 좁은 땅에 아파트를 짓는데 아파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집값에 슈퍼스타 K는 이제 엠넷을 통해서 이제 방송이 됐던 프로였는데 시즌 8까지 방송이 됐었죠. 상당히 이제 재밌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시청률들을 보면 뭐 1%에서 2% 사이 평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최고로 많이 나왔던 게 9%? 예,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엄청난 어떤 혁신적인 그런 방송 프로그램이었는데 미스터 트롯만큼에는 못 미쳤었죠. 이제 슈퍼스타 K를 지금에 와서 한번 생각해 보면 당시 가요계가 완전히 양극화돼 있었죠. 아이돌 어떤 음악들이 주를 이루고 성인분들이 부를 만한 노래도 들을 만한 음악도 별로 없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노래방 차트를 보면 아직까지 20, 30년 전의 노래들이 그 100위 안에 쭉 들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10대가 듣는 음악과 뭐 3, 40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중장년층 분들이 듣는 음악이 완전히 양극화돼 있었는데 부를 음악이 좀 없었어요. 30대부터 특히 60대 이런 분들이 들을 음악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슈퍼스타 K가 딱 방송이 돼서 한 30대 분들까지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50대, 60대, 70대, 80대 이분들이 공감하기에는 그 프로가 좀 젊은 쪽 위주로 이제 갔었죠. 그 이후에 엠넷에서 후속으로 트로트 X라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사실 좀 실패했어요. 예, 시청률이 좀 저조했습니다. 슈퍼스타 K가 전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오디션을 했고 예선을 거치고 이런 모든 그 다음에 팀 미션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트로트 X에 도용을 했는데 좀 실패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미스 트롯, 미스터 트롯으로 이제 이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슈퍼스타 K에 참여했던 그런 스태프들, 연출 작가분들 그대로 이제 미스트롯의 투입이 많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형식들이 똑같이 도입이 됐는데 어떤 거는 실패하고 어떤 거는 성공했었죠. 주된 요인이 트로트라는 장르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트로트가 나이 드신 분들의 어떤 그런 전유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 있었고 고정관념이 있었다가 젊은 가수들이 이제 나왔고 기존에 있는 트로트의 어떤 오음계에 갇혀 있는 약간은 촌스러운 듯한 그런 음을 새로운 편곡을 입히면서 아주 화려하게 다시 포장해서 먹을 만한 음식으로 딱 내놨습니다. 단조로운 트로트 멜로디였었는데 이게 12개의 화음이 막 들어오면서 되게 세련된 느낌으로 딱 들어왔었고 무엇보다 당시에 코로나라는 특수한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전 국민이 정말 집에 갇혀서 TV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이제 시청률이 대박을 쳤었죠. 근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미스터 트롯이 미스 트롯도 한 거의 18%, 20% 정도 진행이 됐었는데 그래서 송가인이라는 또 스타가 탄생이 됐고요. 절정을 이뤘던 거는 미스터 트롯 1 때죠. 임영웅이라는 이제 대스타가 나오면서 엄청난 수익이 발생했어요. TV조선이라는 이 프로는 사실 종편이잖아요. 메인 공중파 MBC, KBS, SBS 이 공중파 3사하고는 좀 달리 종편은 시청률이 한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미스터 트롯으로 인해서 TV조선이 대박을 치게 되죠. 30%라는 정말 역대급 시청률을 올리면서 TV조선이라는 그 방송국 자체의 네임밸류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TV조선의 다른 프로들까지 어떤 시청률을 견인해가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수익이 음원에서도 뭐 100억 뭐 이상 났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렸었고 탑세븐 가수분들도 엄청난 팬덤으로 인해서 가는 곳곳마다 전부 다 매진 행렬이 이어졌죠. 공연이 이제 와서 이제 좀 생각해 보면 경연 프로의 빛과 그림자가 있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시청률이 점점 떨어지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네. 1, 2, 3 계속 가면서 시청률이 점점 떨어지는 이유가 첫 번째로 이제 똑같은 패턴의 식상한 또 구성. 예.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이 이제 이어지면서 또 식상한 점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슈퍼스타 K 때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그런 그 프로그램 구성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출연자의 그 컨텐츠의 한계, 대중들 시청자들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을 섭외를 해야 되잖아요. 예전에 대스타였던 사람들 또 이렇게 섭외를 해야 되고, 또 일반인들 중에서도 정말 스토리텔링이 정말 구구절절한 근데 실력도 있고 그런 사람들 위주로 이제 또 캐스팅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게 이제 집중도가 상당히 좋았죠. 시청자들로 하여금 너무 감동이 있고 집중시킬 수 있을 만한 실력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시청률을 높이는데 정말 큰 몫을 이제 담당을 했었는데, 이제 점점 이제 가면서 그런 출연자들 섭외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이제 점점 생기는 거겠죠. 세 번째로 이제 그 나라적으로 어떤 이슈가 많았었죠. 또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어떤 경제 상황으로 인한 우선순위가 이제 사실 어떤 당장 먹고 사는데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피로감으로 인한 관심도 저하, 이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청률들을 점점 이제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미스 트롯, 미스터 트롯 4가 그리고 또 현역가왕 또 2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또 궁금증이 이제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대중적인 관심도가 이제 떨어졌다. 아까랑 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좀 식상하다 이런 말들도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더 좋은 퀄리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한 제작비가 이제 증가가 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 기대치가 계속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이거보다 더 재밌게 하려면 더 많은 어떤 제작비가 투자가 돼야 되는데 이미 많이 식상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은 수익성도 미스터 트롯 1 때보다 음원 수익이 그리고 공연이 이런 수익들이 이제 좀 더 덜하게 되고 공연이 매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면 아마 방송국 입장에서 100% 사비 부담으로 해가지고 제작하기는 쉽지는 않으니까 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계속 수익률이 떨어지면 웹에서 이제 투자를 받을 때 좀 쉽지 않겠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부담이 또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로 더 이상 출연자들의 또 섭외가 어려워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또 이어지게 되는데요. 콘텐츠의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출연자들 섭외가 또 쉽지 않고, 팬덤들이 형성이 어느 정도 되면은 그 팬덤들로 인해서 수익이 계속 발생이 되잖아요. 팬들이 한 몇만 명씩 이렇게 되니까 뭐 콘서트를 해도 발매를 해도 그런 팬분들이 이제 형성이 돼야지 수익이 창출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미스터 트롯 4, 뭐 5 계속 이어질 텐데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어려워지겠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스터 트롯 4가 과연 진행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또 고민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방송국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내려놓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청률이 이번에도 미스터 트롯 3가 19%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1%에 20-30만 명 정도가 보는 거니까 10%면은 그죠? 200-300만 명이 보는 거죠. 그러면 20%면은 거의 500만, 600만 이런 시청자분들이 동시 시청을 한 거예요. 동시. 같은 시간대에 500-600만 명이 그냥 광장에 쫙 있다고 생각해서 그 많은 분들이 그거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엄청난 시청률입니다. 사실은 종편에서 그런 엄청난 분들이 본다는 것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제품이라든지 어떤 그런 광고를 내기 좋은 환경이 이제 되었다는 것이고, 방송국은 이제 광고로 먹고 살잖아요.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미스터 트롯 때 뭐 한 광고 수익이 뭐 100억 정도 났다라는 기사를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포기하기란 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미스터 트롯 4를 안 한다? 그런데 또 예전만큼 정말 수익이 날 수 있을까라는 또 고민에 또 부딪힐 것 같고, 제 입장에서는 미스터 트롯 4가 나오길 바랍니다. 제가 이쪽에 이제 종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트로트 생태계가 만들어지려면 이런 프로가 계속 이제 나와야 되죠. 그렇지만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또야 뭐 이런 또 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탑7 분들 이런 분들이 주목을 받다 보니까 섭외가 이제 1순위가 되겠죠. 그러면은 기존에 이런 경연 프로에 있기 전에 활동하시던 분들은 사실은 좀 소외돼요. 예, 어떤 섭외에서 순위가 이제 밀리게 되는 거죠. 방송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상당히 어려운 또 시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유명한 분들하고 핫한 분들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누구나 봐도 저분 누구야? 저분 유명하지.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섭외했을 때 시청률이 올라가거나 행사했을 때 관객들이 동원이 되거나, 그러니까 유명한 거랑 핫한 거랑은 완전 달라요. 핫한 분들을 딱 섭외됐을 때 막 관객이 모이고 시청률이 올라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유명한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이라든지 행사할 때 섭외 순위가 밀리는 겁니다. 이 경연 프로에서 이제 탑7에 든 분들에 비해서 이제 밀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과연 생태계 입장에서 공평한 어떤 그런 환경이냐라고 봤을 때 이거는 또 참 이걸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될지 또 염려가 되고 고민이 됩니다. 풀어야 될 이제 숙제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트로트 생태계가 정말 이런 경연 프로로 인해서 인지도가 많이 올라오고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지긴 했는데, 한편으로는 기존에 활동하시던 수많은 이런 분들이 많이 이제 좀 도태되어 있고 밀려 있다, 외면당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생태계가 더 파괴되는 그런 상황이 좀 보이기도 한다. 좀 많이 고민이 됩니다. 걱정도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이쪽에 이제 관련된 분들이 더 고민을 많이 하고 풀어가야 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